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강남 먹튀 치과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사라진 원장 그리고 치과 자체가 수시로 이름이 바뀌었던 이 투명 치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뉴스에 언론에도 몇 번 나와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3, 4년이 지나도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강남 먹튀 치과, 과연 근황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 원장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구정 투명치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이벤트 홍보로 환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환자 차트는 2만여 개 이상이 됩니다. 2018년 3월경부터 진료를 하고 요 불가 상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의사가 대거 퇴사로 해서 이제 밤샘 대기가 시작됐고, 5월경에는 긴급 간담회가 실시됩니다. 환부를 원하면 해주겠다, 진료 정상화를 하겠다 등으로 말이죠. 지속적인 진료 불가 사태가 이어지면서 10월경에는 본관을 정리하고 별관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상 진료는 불가능하게 됐고요. 2019년 7월경에 청담동으로 미니네이트 치과를 개원하게 되고 정상 진료는 불가합니다. 2022년에 강재현 원장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요. 전주 S치과 개원으로 추정이 되며 2023년 11월 9일에 형사재판 선고 예정입니다. 압구정 투명치과 관련해서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명 교정의 실태에 대해서 보면은 부정교합 그리고 치열이 틀어져서 이가 안 다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가 안 다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는 뭐 이가 당연히 고장나고 부러지고 뭐 썩고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 피해자분들의 나이는 젊은 나이입니다. 무려 1999년생 만 19세밖에 안 된 그런 인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만 19세는 아니겠죠. 당시에 차트를 뽑을 때 만 19세였습니다. 현재 나이는 25입니다. 그런데 만 19세라는 나이에 당시에 이런 내용이 적혀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부모의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년 2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 소재 투명치과에서 진료를 진행했고, 상악 제2대 구치에 가위 교합과 과도한 수평 피개 및 총생과 입술 돌출 등의 이유로 교정치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 25, 34, 44 치아가 발치가 되고 상악 중절치에 중앙선이 우측으로 편의되어 있고 심한 과계교합 상태로 판단이 된다. 또한 12번 치아에 경미한 치근 흡수 소견을 나타냈고, 기존의 교정치료는 치료기간에 비해 초기 배열 단계까지만 진행된 상태로 판단이 되고, 향후에 추가적인 교정치료를 통해 뭐 이렇게 피계교합 그리고 중앙선 개선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만 19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갓 넘은 성인의 치아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은 이번엔 만 16세입니다. 여러분들 위 환자는 19년 9월 10일부터 교정치료를 위해 본원에 내원을 하였고, 2월 6일부터 8월 2일까지 투명치과에서 진료를 진행하였고, 상하악의 총생과 과도한 수평기기 교합 그리고 입술 돌출 등의 이유로 교정치료를 진행했고, 14, 24, 34, 45 치아가 발치되었고, 발치 공간이 잔존되어 있고, 그리고 좌측으로 심하게 편의가 되어 있고,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만 16세의 나이입니다. 지금 무려 그냥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생인, 그 당시 고등학생인 나이였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도 아직까지도 치료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분은 요렇게 지금 계속해서 치과를 강행하고 있을까요? 이분이 누구냐면 강재훈 원장님이신데요. 투명 교정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심미 교정의 트렌드가 바로 투명 교정이라고 얘기하셨던 분입니다. 뭐 이분의 경력이나 이력을 확인해 보니까 투명 치과의원 대표 원장이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부속 병원의 미용치과부 겸임교수, 뭐 아튼스쿨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력들은 연세대학교 치대를 졸업했다라는 게 큰 특징이긴 합니다. 과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걸 알까요? 그쵸? 연세대학교 치대에 계신 분들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을까요? 좀 의문점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현재는 전주 S치과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근황을 보면은 이 피해자분께서는 600으로 투명을 갔지만 치열이 틀어지는 바람에 돈이 고부로 들어갔네요. 아직도 교정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4년이 지난 지금도 이 피해자는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 한 분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한 분만 그랬다라고 하면 제가 이 사건을 공론화하진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차트만 무려 2만 개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원리처럼 이 이벤트 치과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인스타 같은 SNS에 뭐예요? 여러분들 무슨 치과 뭐 10대, 20대 정말 치과 교정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치아 교정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지원을 해라. 그러면 할인을 대폭 해주겠다. 뭐 50% 할인이라든지 할인을 대폭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이 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모집글을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집글이 이 치과의 원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거는 치과뿐만 아니라 성형외과도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단순히 무슨 라식, 라섹부터 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기도 있고 정말 진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는 여러분들 뭐가 좋다고 할인을 그렇게 많이 해줄까요?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판결문을 볼게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문이고요. 우리 강재훈 피고인이라고 적혀있어요. 확실하게 판결문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러죠. 원고에게 600만원, 그리고 이에 2018년 5월 19일부터 2019년 5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을 하고 1항은 가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피해자분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금액은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이 금액을 그럼 한 명이라도 받은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명도 아직까지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수법들을 살펴보죠. 2시 오픈이라면 8시부터 사람들이 와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현장 접수보다 우선시되는 건 온라인 접수, 이전에 예약 접수이기 때문에 뒤로 밀려날 뿐더러 예약 접수한 사람들도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더 빨리 앞으로 당겨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덜어 있고요. 그래서 일찍 온 사람도 예약자인 사람도 그냥 다 기다립니다. 한 의사가 투명이며 보철 교정이며 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늦어져서 병원은 고성이 난무하고 접수 직원도 지지 않고 싸웁니다. 접수 자체를 하는데도 문 밖까지 줄을 서는데 바로 진료는 무슨? 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리는 무슨 명의가 진료를 보는 이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옛날에 어느 한의원에 가니까 이렇게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서 있던데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 뭐 그런 병원 이런 데들은 굉장히 줄이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 있는데 약간 이런 모습을 보는 듯한, 야 이거 줄이 엄청나죠?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뭐 투명 치과 의원 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구정 쪽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자, 보시면 뭐 이렇게 다양한 연예인들마저도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봤던 낯이 익는 연예인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딱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내원하면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인데 30분 내에 받으려면 언제 가야 하는 건가요? 지난주에는 2시간 반 만에 진료받고 왔는데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11일 5시쯤에 예약을 안 하고 갔는데 접수하고 양치하고 왔더니 바로 들어가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건 극소수의 경우인 듯한데 그걸 모든 경우라고 칭하는 건 좀, 뭐 예약 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8시간씩 걸려서 받으시던데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금요일에는 강재훈 원장 혼자 있었고 18일 이후부터는 다른 의사가 온댔어요. 교체 인공가요 2명이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여성분 계셨는데 그분도 의사라면 2분이겠네요. 금요일에 그분 보고 의사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뭐 다양한 얘기들을 얘기해요. 능력 있는 의사라면 굳이 거길 찾아갈까 싶습니다. 인맥 아니면 뭐 돈일까요? 진료와 해도 양질의 진료인지 무늬만 진료인지도 중요한데 치아 간격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마무리도 된다, 이제 다 끝났다고 들었다는 분도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한테 질문했다가 너 같은 환자 때문에 진료시간 늦어진다면서 면박을 주고 무시를 당한 분도 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자, 방문 이제 한 후기에 대해서 보면은 뭐 대남이가 뭐 치아가 중요하세요? 돈이 중요하세요? 그걸 생각하시면 다른 병원 가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투명 교정과 담당의에게 발치 케이스인데 투명으로 안 된다 라고 했더니 투명으로 공간 얻을 수 있을 만큼
받고 장치 규정해야 해요 라고 하다가 저였으면 애초에 이거 안 했는데 고객님이 투명 규정으로 시작해버렸잖아요. 그럼 장치로 하실래요? 라고 하고 시위생사에게 고객님 장치 해달래요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함. 시위생사에게 원장 이름 물어보니 퇴근했다고 모른다고 했다고 함. 시위생사가 지금 장치 규정 전환은 안 되니 투명으로 닫을 수 있을 만큼 닫아보고 장치로 바꾸자고 했다고 함. 본 뜨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 변경, 치료계획 변경, 턱관절 장애, 교합 조정, 발치, 불평함 등 동의하게 하고 마지막에 환불 규정이 적혀 있었다고 함. 남자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야 동의서 없는 사람들 거 다 본 빼버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3개월째 진료 못 받고 응급진료로 온 건데 응급진료 많다고 진료도 못 받는다고 하고 임플란트비 다 지불했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메일로 환불 요청하라는 말만 반복하네요. 메일로 환불 요청한 지 2달이 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 답변을 줄 건지 물어봐달라고 하니까 그냥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요 답변뿐입니다. 걔네 지들 불리한 건 말밖에 못해요 라고 얘기하고 보면은 그 외에도 투명에서 장치로 전환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노답이네요. 정말 투명. 다른 치과 상담 중인데 투명 아직 진료하냐고 물어보네요. 돈은 아예 못 받았냐고. 지들 싸구려 시트로 바꾼 건 싹 속이고 비싼 시트 가격으로 말하겠죠. 싸구려 시트 가격 적용하면 다 뱉어내야 되는데 뻔뻔하군요. 저런 식으로 명시해놨었잖아요. 확실히 재료 어떤 거 썼는지 각각 사용기간 언제인지 밝혀야 할 거예요. 스텝당 가격이 얼마나 정직하게 책정되는지 한번 보죠. 전 1원 한 장까지 확실히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리죠. 규정기 너무 쌓여서 좀 버리긴 했는데 초기 거랑 최근 거랑도 챙겨놓길 잘했네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저렇게 이렇게 못할 텐데 세라믹인데 장치 잘 붙인 것도 있고 등등등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동의서에 있는 환불 규정이라고 해서 나와있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글자가 좀 가려져서 안 보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진료받으면 투명 규정이신 분들 노플로 변경하는 동의서 쓰게 해요. 저거 체크 안 하면 장치 안 해준다고 하면서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협박 아니에요? 동의하는 거 말고는 환자의 권리인데 지들이 뭔데 장치를 안 줘요? 협박이죠 이건. 동의서 안 쓴 사람들 다 버린 건데.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수시로 뭔가 진료를 변경해가며 어려운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는 이런 게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타 병원에서 재교정 중인데 임플란트 견적만 70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발치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교정 마무리에 인플 예정이요. 발치를 그러니까 강제로 했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진짜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카톡 내용만 봐도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이걸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지 않아도 몇 가지만 읽어드렸지만 굉장히 분명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쭉 보시면은 회신서에서 나옵니다. 사실 조회에 대해서 투명치과 의원이 교정 장치에 할인 이벤트를 하면서 재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귀협회가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및 있다면 그 증빙 자료를 송부해달라.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자 보시면은 해당 사건 피고는 최근 각종 이벤트 할인 등 불법 허위 과장 광고 및 의료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진료 불실 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 사회적으로 상당한 무리를 일으킨 바가 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은 교정치료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부실한 후속치료, 환불 거부, 의무기록 제공 지연 등 피해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과 보호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4,209명이 본 협회 등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사실 그리고 치과의사 윤리 지침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 등등등에 의하여 피고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 요구 징계를 결정해 해당 징계 처분을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별첨자료에는 징계 결정서 이렇게 쭉쭉쭉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송부 자료를 참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징계 결정서가 나와 있고 징계 혐의자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치과 의사는 다행히 맞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등록이 돼 있다라는 거니까 징계 혐의자는 투명 치과와 관련한 부실 진료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무리를 빚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징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서 이렇게 징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자격정지를 지금 당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자 주문 자격정지 처분 요구 징계에 의거한다라고 합니다. 쭉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무리를 빚은 바가 있다라고 하죠. 그 외에도 저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양하지만 이 정도로 좀 생략을 하겠고요. 좀 더 살펴보면 아이돌 콘서트 티켓 예매하는 정도의 확률을 뚫고 예약하면은 30분 내에 가능하긴 해요. 사실 하지만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녹음 증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재판하시면 어떤 분이. 이런 내용도 있고요.
치과 진료 뭐 계획, 진료비 산정 내역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99년생 이분의 진료비 합계에 대해서 보면은 563만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치료비 합계 420만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까 2003년생이라고 적혀있죠.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어이가 없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발치를 했다라는 이런 게 좀 웃기다는 거예요. 뭐 소견서도 보면 나와 있고, 아까 전에 소견서에 대해서는 읽어드렸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소견서들은. 요즘 치과 대기는 어떤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4시간이 기본인데 30분은 개소리도. 무슨 치과가 환자를 기다려요. 톡방만 봐도 의사 없어서 돌아가는 환자 부지기수고, 의사 출근 안 해서 진료 못한 날도 있고, 맨날 보던 이야기인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카톡방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지난해 서울 강남 투명치과의 수백 원대 치아 교정 치료 진료비 먹튀 사건 이후에 피해자들이 지금 진료비로 환불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병원 이름과 장소를 바꿔가면 피해자들의 눈총을 이렇게 싣고 있고, 피해자 3,794명은 124억 원에 가량에 달했다. 피해자 그 금액이. 그리고 한 명당 개인별 피해액이 최소 300에서 500만 원이 넘는다. 그리고 강 씨를 상대로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투명치과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운영하며 진료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폐업도 하고 뭐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뭐 뉴스 기사는 여러가지가 나오고, 떴다방 치과라고 쳐도 나오고, 그냥 먹튀 치과 뭐 이런 식으로 쳐도 다양하게 나오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보시고요. 투명 교정치과 뭐 이거에 대해서는 쭉 나오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한 거 당시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피해자도 많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뭐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소송을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소송 진행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치과를 다시 시작했다 해가지고 19년 7월에 나오는 겁니다. 자, 홍보가 아니라 못 가게 하려고 쓰는 글인데도 이름 밝히면 안 되나요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화이트 치과 뭐 이거 같아요. 화이트 치과인가요 이게? 뭐 아무튼 같은 곳인 다른 곳인 척 뭐 미네니 이트 치과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공개도 되나요 하는데 그냥 제가 공개해드릴게요, 시원하게.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화이트 치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투명 치과로 갔고, 투명 치과에서 미네이트 치과로 갔고, 그 다음에 전주 S 치과로 갔습니다. 그쵸? 근데 이 공통점들과 차이점들을 좀 살펴보면, 화이트 치과, 투명 치과, 그다음 미네니트 치과, 이 세 가지는 뭐냐면요, 여기 세 가지는 이벤트를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 물론 이제 전주 S 치과도 이벤트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SNS 이런 데를 통해서. 다만 이때 당시에는 뭐 치과 원장으로 있었는데 다 폐업을 해서 없어졌고, 지금은 전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해서 또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익명의 제보가. 근데 요거에 따르면 전주 S치과는 어떻게 돼 있냐, 이제 이 규모들하고 그 다음에 좀 살펴보는 사실관계 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죠. 자, 일단은 치과 이전 후에 뭐 진행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약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리고 현재 미니네이트 치과에서는 진료를 더 이상 불가하다라는 판단으로 해가지고 뭐 390만원의 치료비 상담을 받았고 540만원의 치료비가 소요 예정이다. 그리고 진료를 이어나가라고 했는데 치아 상태를 악화만 시킬 뿐 더 이상의 진료는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뭐 했고, 결론은 뭐 이렇게 해서 원고의 청구 내용을 인용해달라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반박 자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을 확장 이전하면서 10개의 체어가 15개로 늘어났고, 치과 의사도 추가로 충원해서 의료진도 보강될 예정이래요. 진료 예약 없이 그냥 내어놔도 대기시간 1시간 내외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결론은 청구가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강재현 원장은 뭐 218억 원의 회생 신청을 했다 해서 기각 탄원서를 제출했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98%를 탕감해달라는 내용의 회생 신청을 해서 환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보시면 청구한 금액이 218억 원이다. 보면 시중은행 5곳과 카드사 7곳 등 총 364명이 강 원장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투명 치과로 인해서 뭐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으니까 본인도 회생 신청을 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저질러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파산에 이르게 된다면 지금까지 본인이 연마해온 전문 지식이 사장돼서 이 사회 경제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애초에 그럼 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그리고 교정 환자만 2만 명 수준이고 2,000명 가량의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왜 아직까지도 뭔가 변제하면 못해주고 있는 걸까? 진짜로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쵸? 저런 아까 전에 이 반박 자료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 진짜로 뭐 그 돈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들 보면 굉장히 황당하다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분이 소문에 의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주 S치과라는 곳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뭐 이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일단 좀 따져보도록 할 거예요. 뭐 진위 여부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주 S치과입니다. 여러분들 병원 홍보하는 거 절대 아니고 정보를 좀 파악하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병원 자체가 규모가 또 커 보여요. 커 보이는 이유는 뭐 메이크업도 있고 방사선실도 있고 규모 자체가 작지가 않아요. 수술실도 있고, 그죠? 그 진료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룸 자체가 몇 개예요. 이거 딱 봐도 대여섯 개는 돼 보이는 이런 전주 S치과에, 자 보면 실제로 의사는 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로그인을 해야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상하다, 좀 특이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한 명일까요? 뭐 파산에 이르게 된다면은 이렇게 피해자 2만 명, 재교정 금액은 추정 불가, 뭐 등등 낭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일단 강 원장이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이제 강 원장을 등재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교정 환자만 2만 명 수준의 2,000명 가량의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다. 그리고 현재 사기,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그 진행 중의 사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2013년 7월 13일부터 쭉 시작돼가지고 11월 9일에 이제 선고가 나옵니다. 11월 9일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달 뒤에 이 선고가 나오는 건데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이때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뭐 피해자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만여 명, 2만여 명 이렇게 차트 등록, 시트 등록은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실피해자만 지금 몇천 명이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걸로 봤을 때 11월 9일에 이 선고에는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 오갈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강재현 원장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피해를 줬다면, 그리고 치아 상태, 여러분들 봐봐요. 아까 전에 저런 꽃다운 아이 10대 20대 분들마저도 이렇게 지금 치아 상태가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러면 진짜 고생을 합니다. 진짜 오래 못 살 정도로 정말 많이 그 삶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힘든데,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정신적 피해적 고통까지 남아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9일 선고일인데 여기 보시면 이 강지훈 피고인으로 되어 있고, 저는 엄벌 탄원서라는 걸 여러분들이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아마 이 사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엄벌 탄원서에서 사건 번호는 2019 고단 8632에서 피고인명 강재훈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탄원인은 여기다 쭉 적어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적어주실 때는 뭐 여러분들 뭐 법정 최고형 뭐 이런 내용 적어주실 게 아니라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진짜로 법에 맞게 심판을 해달라, 뭐 이런 탄원서들을 쭉 적어서 여러분들 이름 적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형사 8단독 재판장님 귀중으로 해서 작성해서 발송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4번 정도 바꿀 정도면 거의 이거는 악의적으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아니 악의적으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악의적으로 한 거야. 이것은 악의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분이 떳떳하게, 뭐 소문에 의하면 전주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이분이 왜 대표로 원장으로 안 돼 있냐, 이제 그것은 좀 차이가 있겠죠. 대표 원장으로 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뭐다? 바로 이분이 의사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표 원장으로는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페이닥터식으로, 뭐 알바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을 떨칠 수는 없지만 그냥 진료를 볼 수 있는, 내 진료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스킬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또 제 1, 2, 3회 좀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왔듯이 4번째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SNS로 또 하나의 저 병원도 이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가감없이 제보를 해주시면 저 병원은 확실하게 없어져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유지는 하되 저 의사가 활동을 못하게 좀 막아야 돼, 이럴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강남 먹튀치과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